네. 자, 로봇 청소기가 중국산 아니냐. 그래, 중국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 브랜드예요. 네, 예, 중국 브랜드예요. 로보락 자체가. 근데 요즘은 로보락이 중국 거라고 중국 거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로보락 아시는 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일단 지금 오늘 하루는 저 트럼프의 발표가 전 시장을 다 잡아먹겠구만요. 네, 지금 뭐 계속 속보가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뭐 오늘 뉴스 가져왔는데 뭐 뉴스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건들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마지막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아침에 제가 이거 타이핑할 때만 해도 네.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유종 기자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소설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이터에서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500억 달러 투자하고 그중에 1,000억 달러는 LNG 수입인 거고 조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쪽에 연관돼 가지고 좀 투자한다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근데 아까 좀 말씀 나눈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은 우리가 무관세고 우리가 수출하는 건 15%. 뭐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인 내용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간다는 얘기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서 발표를 할 거다. 구체적인 내용. 네. 이렇게 지금 속보로는 국내 언론사의 속보로는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런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거는 일단 시일이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품목별 관세는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나.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는 좀 그렇게 네. 추정이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FTA 체결 국가라서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기업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FOMC 회의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관세 부분들은 미국 시장은 특히나 뭐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시장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품목별 관세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그냥 좀 어수선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0.16% 시작을 했는데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소폭 반등을 했는데 기준금리 동결 후에 쭉 빠지는 장중 차트를 보면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얼마나 빠졌냐?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그리고 반등을 주어도 뭐 그냥 약간 반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원로 이사와 보험원 이사가 금리 동결에 2명이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앞으로 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표를 보겠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에도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인할 수도 있다. 예. 네. 그리고 9월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9월에 물론 그 사이에 물가가 막 뛰어버리면 네. 그러면 당연히 뭐 기대를 안 하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9월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동결을 하면 그때는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심리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3%,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상이 2.4%였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높게 나왔고요. 미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얼마큼 올랐냐를 연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튀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전분기 대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의미를 둔다면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되면서 역성장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2.15% 올라서 179달러까지 역사 시중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작년인가에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상가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 지금 그들이 계속 지고 있으면 계속 좋은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이 지속되고 이번에 AI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수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월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약 8% 정도 오르는 게 제가 타이핑할 때 자료 작성할 때 8% 지금 좀 전에 보니까 9%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메타도 호실적 발표했고 3분기 전망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네.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1% 오르고 있는데 메타 CEO가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AI 모델의 초기 성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뭐 광고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AI 모델의 이익으로 지금 이것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CEO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를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들이 그렇게 막 데이터 센터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AI 장착을 한 거고요. 모델 장착을 한 거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실질적으로 이익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혼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장을 그래도 견조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술주 그리고 빅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황을 이거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FMC나 관세 이슈는 이제 시장에 선반영되는 것으로 이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고요.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번 예상도 그랬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 잘 보면은 거의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네. 기술 위에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드스가 2분기에 108에서 9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전체 그 수출 그리고 시장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빅테크들은 요번에 대부분 다 호실적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49%고 그리고 나스닥이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엔비디아 지금 5조 달러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적도 좋아. 그리고 수급도 패시브가 그쪽을 쫓아가면서 움직여. 그러니까 계속 탄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쉽게 꺼질 수 있느냐, 깨질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변동성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견조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74% 상승해서 3,254포인트, 이제 3,316포인트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 지수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1%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는데 이유는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약 3,800억 들어왔고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이 6,300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특히 이번 주에 월화수에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번 주에 들어서 개인들은 매일 한 1조 가까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위주의 종목들이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도 액티브 자금은 지금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스닥은 언제 될 것 같냐? 그럼 중소형주는 네. 차이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계를 드렸지만요. 미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어야지 우리 시장에 기회가 있는 거고 미국이 만약에 10% 2% 빠지면 우리가 뭐 반대로 우리는 미국은 빠지는데 우리는 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도 대부분 좀 그런 현상을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오르고 네. 그리고 코스피가 더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업사이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금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게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먼저 오르고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코스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가 좀 벌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르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같이 그냥 빠져버리면 이제 좀 답은 네네.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견조하게 있는 상태에서 있다면 이제 전제 조건이 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소위 그 주주 가치 재고 그리고 네. 밸류 프로그램에 올라간 종목들 잘 보면 다 지수사하고 금융사하고 뭐 이런 것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이 거기만 있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나머지에 꼭 소형주가 아니더라도 중형주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준비할 거냐 아니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지금의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가 움직이니까 코스피 쪽에서만 내가 투자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판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근데 이제 왜 내 거 뭐 아직 안 오르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는 걸 절대 뭐 예. 지수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더 이상 내가 코스피의 그 주도주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그 가격에 사긴 좀 힘들어. 예. 이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그런 느낌이 일단 나요?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거니까 제 지수 위주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지수가 신고 지수로 낼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고 지수 내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제도권 또는 정치권에서 정책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그 JP모건에서 나온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올 하반기 지수는 3,2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신고 지수 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주춤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 그럼 처음에 그러면 코스피가 주춤할 때 코스닥이 막 뜨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네. 처음에 조정을 볼 때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많이 안 빠져.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예를 가정 들어볼게요. 3,500을 갔어. 500 근처까지. 네. 그랬다가 다시 한 뭐 3,3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또 3,200, 3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수가. 네.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개별 종목이 움직여요. 네,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에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고요. 근데 걱정거리는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어떤 걱정거리냐면 그러면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중소형주나 코스닥에도 내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기다리는데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곧 내일 8월인데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뭐 9월 지나고 한 10월쯤에 만약에 우리가 10월에 열흘 동안의 연휴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좀 동안. 길죠. 네. 그쯤 돼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만들 얘기를 좀 해요. 그 전이나 후에. 그리고 나서 지수가 조정이 있다가 뭐 좀 멈춰 있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이 만약에 그 이후에 좀 나타난다. 네. 이렇게 스토리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치명타는 대형주가 치명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중소형주입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50억 그 대주주 기준 양도세 요건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역시 중소형주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네. 요게 되게 관건이에요, 지금. 그 전체적인 이 시간상의 네네. 이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정책이 되게 관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2.83%, 고점이 4.3%였어요. 네. 2.8%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저점 대비는 한 20% 올랐습니다. 이 월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0% 정도 위로 올라온 거는 이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외국인들 어제 한 5,800억 정도 좀 매수해 줬고요. 어제 삼성전기가 10.5% 올랐고 덕산화메탈 상한가 같고요. 대덕전자 17%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테슬라와 공급 계약 네. 요게 어제 우리 LG에너솔루션도 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네, 2차 전지 올랐죠. 내용이 일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막 뜨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반 한국인이다. 네. 막 이런 짤을 막 돌고 그래서 시장을 살렸다고 하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좀 타이밍이 맞아 떠진 거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되죠.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대차도 2.29%, 기아도 한 4.3% 올랐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LG에너솔루션이 지난주 목요일날 9% 오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4%, 3%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어제 잠깐 쉬었고요. 삼성 SDI가 어저께 또 7.8%나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시면 뜬금없잖아요. 삼성전기가 10% 오르고 네. 삼성 SDI 7.8%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시장이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쏠림이 나타나서 걔들만 갖는 장이었으면 올 상반기에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분위기가. 네. 올 상반기에 조방은 좋았어요. 그러나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이슈만 생기면 네. 이슈만 생기면 그들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실적이 괜찮았거나 아니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찬밥이었던 네. 이런 데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삼성전기가 올라오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막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AI 시대에 삼성전기에 그 MLCC 없이 어떻게 AI 시대가 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기에 장기적으로 AI 시대에 함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어제 미국 시장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7월 달에 우리 중국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지수가 우리 영향 그렇게 크게 주질 않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네. 아침에 나스닥이 영향받고 오후에는 중국 영향받고 그런데 요즘에 영향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국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이 7월 달에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단 5일 하락했습니다. 5일. 5일 하락했어요. 15일은 상승하고.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1, 2, 3, 4, 5, 6 주 계속 올라서 중국이 계속 안 좋다는 지표의 뉴스도 나오고 미중 간 뭐 무역에 뭐 걸림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죠. 작년에 중국이 계속 안 좋다가 이게 작년에 우리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금융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LPR 금리 인하하고 금융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그냥 바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 세계 주요 시장이 다 신고 지수라고 올라가는데 우리만 못 올라. 그래서 봤더니 우리만 못 오르는 게 아니었어. 중국도 같이 못 올랐어. 그래서 네. 우리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중국이 폭등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만 못 올라. 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 차트를 설명드린 거예요. 중국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국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기서 만일 다시 원위치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건 해프닝인 거고 네. 이벤트인 거고 기대감이 시장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더 안 떨어지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봉이고요. 이건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월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상승이 중반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참 시장이 좀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지수 플레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이제 만약에 투자한다면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5년, 6년, 7년에 여기서 올라갈 때 이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이 나왔을 때 요때거든요. 이때 우리의 지금 소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화학, 이런 게 10배 이상 떴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2015년도에 이렇게 또 한번 떴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이렇게 떴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는 못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이런 대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10배씩 뜨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중국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근데 중국은 가만히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을 막 이것저것 많이 내놓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거기서 이제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움직였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제가 중국 시장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뜬금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서 네. 작년의 고점 근처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붙는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 신고일수 근처에 좀 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론적인 얘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머니투데이발 뉴스에서 이게 그 밑에 설명 없이 그냥 쭉 얘기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이상의 국민펀드를 조성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요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어저께 돌았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향후의 진위 여부와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미리 우리 평가하지 말자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 막 평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산업에 투자하자고 했다는 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종목은 행정부의 정책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될지만 그냥 지켜보는 걸로 뒤로 미루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은 시장의 지배 구조 그리고 기업들의 지배 구조 그리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익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밑에 시장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밑에 있는 주수를 바꾸는 이런 구조 개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것 맞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산업 정책이에요. 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 개척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론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세법 개정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온전히 원하는 것까지는 100% 되고 있지는 않은데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규 자금이 만들어지는. 예전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한동안 이게 없어서 참 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ISA도 요즘에 별 얘기 없죠. 네. IS 얘기도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근로자 비과세 저축을 통한 주식 투자는 이제 비과세.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요. 또는 청년들의 투자금에 대해서 다른 비과세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중국도 가만히 보면요. 시장이 개인적으로 안 좋으면 뭐 안방보험에서 뭐 투자 한도를 뭐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한 축이거든요. 네. 근데 요 얘기는 지금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앞에 단이 지금 막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 별로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민 펀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우리 시장이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뭐 아침에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뭐 관세 협상에 품목별로 뭐가 나오는지 오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 4번 뉴스는 의미가 없고요. 1번 뉴스도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고 2번만 전해드리면 관세 관련해서는요. 아 이거 미국이 이거 그죠. 예, 구리 제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한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거는 상호 관세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품목 관세가 우리 직접 투자한 사람한테는 정말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케이블, 이음새 이런 것들에 관세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구리 광석이나 아니면 음극재, 양극재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네. 거 이쪽 원료 쪽은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좀 한숨을 좀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리를 원재료로 한 이음새, 봉, 케이블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기업이.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네. 좀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요, 그 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전력기기 변압기라든지 네. 전력기기 업체라든지 전선 업체들이 네. 미국의 생산 라인이 있고 미국 수출이 많은 쪽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0.8%로 하향했습니다.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했는데 올해는 1% 4월에서 0.8%로 하향했는데 이유는 상반기에 너무 정치적 노이즈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좀 부진했다. 근데 내년에 1.4%에서 1.48%로 상향하면서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시작되어서 내년까지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계 경제는 전망은 좀 약간 높였고요. 이 내용 가지고 어제 기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IMF가 한국 성장률 0.8%로 하향했다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떡하냐. 어둠의 터널이다라고만 하는 쪽이 있고요. 네. 그 정부 쪽이나 아니면 어떤 언론을 보면은 얘는 별로 얘기 안 하고요. 내년도에 IMF의 1.4%에서 1.8% 상향했다.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 네.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어저께 동시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올리면서 엔비디아의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못 쫓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TSMC의 3분기 긴급 증설 주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루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게이밍의 RTX는 그 GPU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래픽 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픽 카드. 이것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지금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 H20 주문 폭주에서 물량 확보가 변수이다. 결국은 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고 공급이 없다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개별 종목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 엔비디아와 지금 AI 반도체 쪽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어제 2분기 잠재 실적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매출이 작년에 41%인데 올해 상반기에 90%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 해외 매출 80%를 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전체 매출을 8천억에서 1.1조 정도를 제시했는데 상반기 매출을 보면 3,214억이에요. 그러면 네. 8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를 하반기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제 설명회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근 해외 기업과 수주 계약을 마치고 하반기에 판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이 어디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대만, ASE 그리고 중국 내 메모리 제조사들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AI 칩하고 연계해 보면 네. 이 지금 이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후반 기업에서도 이 수주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든 TSMC에 만든 AI 칩도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게 고점 논란이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지금 6개월이 반년이 지났는데 하반기에는 더 높게 제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고점 논란은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네.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6개월짜리를 못 맞출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얼마큼 올라갈 거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LG에너솔루션이 지난주부터 급등을 했는데 약 43억 달러 규모의 LFP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이 어저께 공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언제부터요? 지난주부터. 네. 네. 네네. 그러면 알았나? 공시는 어제 나왔어요, 이게요. 네네.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8월 1일부터 계약 기기고 3년 동안이고 향후에 7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계약 상대는 북미 기업이라고 했는데 로이터에서 또 발표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테슬라와 LG에너솔루션이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여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2분기에 겨우겨우 흑자가 됐죠. 네.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뭐 호재로 좀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런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쪽 분위기가 좀 좋아진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이것도 테슬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우리 시장을 살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손김 애널리스트가 어제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파트너십이 이번 파트너십이 삼성의 시가총액을 500억 달러 이상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500억 달러면은 그냥 70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서 400 몇십 조 되면 됩니다. 지금 400조 보세요. 넘 다시 회복했군요. 네. 그러면 350조까지 떨어졌다가 400조 네. 넘어서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70조만 간다 하더라도 400조면 어느 정도예요? 한 15에서 예, 예. 뭐 한 17%.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재용과 화상 통화를 해서 파트너십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태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거명치도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냐면 근데 이 말 워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칩 설계 및 제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테슬라 입장.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TSMC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는 이 제조도 하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는 하고 싶어하거든요. 네. 자기가 거기에 왈가부 들어가서 네네. 그러니까 라인 소위 보면서. 네. 맞춤형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공장 다니면서 자기가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제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고객이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삼성의 입장에선 저위험 시나리오가 대부분에 됐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고객이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고객이 이걸 직접 참여를 해서 그전에는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 할게 해줘.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계약은 그렇지 않은 걸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새로운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기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서 네.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 리벨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즈 C는 혹시 몰라서 제가 써왔습니다.
투자 유치를 할 때 시리즈 C는 뭐냐면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춰서 시장 확장 및 시장 라인업 확대할 때 상장 준비 단계에서 투자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삼성 벤처 투자와 삼성증권이 첫 투자자로 참여해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의 투자 유치에 참여한다. 이런 네. 얘기가 좀 있고요. 이게 되게 좋은 뉴스라서 이런 걸 좀 갖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이게 더 많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런 네. 얘기 좀 했고요. 12번 뉴스는 그 코인베이스가 구글페이하고 애플페이하고 연동해서 그쪽에서 코인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페이가 이번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이로 코인베이스 들어가서 예.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얘기. 페이로 코인베이스 엄청나게 들어가서- 편해지겠죠. 그러면. 네. 엄청나게 편해지겠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삼성에게도 굉장히 이건 뭐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나중에 우리의 그 퇴직 이후의 삶도 이런 페이로 잘 좀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페이로. 예. 네. 그런데 그런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래 잘 준비하시라고 하나에서 또 그런 은퇴, 파이어 이런 거 강의를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금융소득 만들기 김현우 소장이나 장우석 부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또 재밌게 강의해 주실 텐데 요거는 하나원 Q ETF 한 주만 매수하셔도 네.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유료 강의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이런 강의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유, 휴가철이라 요즘에 차가 좀 안 막히더라. 아, 그래요? 출근길이 차가 좀 덜하더라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